요 그림은 이제 S&P 500의 종목들이 51선 위에 있는 종목 수의 비중이죠. 이게 거의 80%에 가깝잖아요. 79.7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마켓플레이스가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번 장에서는 빠졌다가 올라올 때 거의 모든 종목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음, 되겠죠. 그렇게 보면 좀 되는 것 같고. 그 엔캐리 트레이드 해소 이후에 빠른 회복을 하는데 3주 만에 거의 두 배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이 반등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요했던 조정을 잘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조정이 그렇죠. 건전했다. 필요했던 조정이다.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서 뭐 더 간다가 아니고, 어,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전체적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옴으로 인해서 필요했던 조정이고, 건전한 조정이었다. 이번 조정이. 이게 나쁜 조정이 아니었다는 걸 좀 설명하고 싶은 그런 거라고 어, 생각하면 되고요. 예, 다음은 섹터별 S&P 500의 10년 평균입니다. 섹터별로. 그래서 가장 점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파이낸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재무 지표도 아닌데 이건 어쨌든 여기 나오는 지표들을 점수화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섹터, 9점을 받은 이 세 개 섹터. 10년 동안 테크, 헬스케어, 뭐 산업재가 9점으로 이 가장 그 높고 예측 가능한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게 요 세 개 종목이니까 일반인이 일반인이 이제 가장 좀 하기 쉬운 쪽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상승률도 좀 짧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 가능도 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프리캐시 플로우 성장률 10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가장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포함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이제 12%로 높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부동산하고 유틸리티, 그 뭐죠? 부동산 유틸리티 소재 이런 거 이제 배당이 높고 뭐 다 예, 있는데, 예, 배당은 이제 P/E 레이쇼 보시면 이제 뭐세 개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은 뭐 당연히 낮은 쪽이 보시다시피 캐펙스는 낮은 쪽이 의외로 테크가 21이에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캐펙스니까 절대 규모가 아니고 상대적인 건데요. 어, 돈을 벌면서 캐펙스를 하는 것 중에 낮은 거에 속하는 게 의외로 테크가 속하고 가장 낮은 건 당연히 금융은 뭐 자본적 투자를 할 거리가 크게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8%로 가장 낮아요.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뭐 다른 쪽은 뭐 여기 에너지하고 부동산이 주가 희석되는 데에는 희석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특히 테크가 가장 어, 대부분 이쪽에 많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그렇죠.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거고, 뭐 아예 배당만 할 것 같으면 이제 이쪽 앞서 봤던 배당과 관련된 쪽의 섹터 위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여기에 머물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 9월 계절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9월의 계절성에 있어서 지난 50년 동안, 어, 뭐죠? 50년 동안 8월까지 10% 이상 오른 해를 이렇게 쭉 나열한 거고, 이게 이제 총 지난번까지 22번 있었죠. 근데 23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총 22회, 앞에 22회인데, 이게 보시면 그냥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어떤 패턴이 없어요. 8월 말부터 해서 9월 말까지 보시면 일률적으로 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약간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퐁당퐁당 하는 그림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9월 끝에 마지막 주는 거의 다 내렸어요. 9월 음, 마지막에는 거의 내렸다. 그래서 3주차, 4주차 이때 뒤에 가시면 그 변동성이 1% 이상 이제 움직일 확률이 좀 높아졌죠. 요때 아마 이제 그 9월에 그 선물 옵션 만기가 또 들어가 있는 것도 해당이 될 겁니다. 9월은 또 이제 만기가 많잖아요. 파생상품에. 그 다음에 9월 초는 이제 노동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9월 이후 뒤로 갈수록 좀 특히 마지막 주는 약간 뭐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거의 오르는 폭도 적고 내리면 크게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 그때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이 클라우드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들 주가랑 기존의 레거시,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클라우드를 도입한 회사들을 비교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걸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에 어떤 그 레거시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 업체하고 비교해서 성과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레거시 업체가 더 좋았어요. 지금 두 개를 지금 시장 가치를 창출한 그림을 보시면 예, 요게 이제 이게 그냥 숫자만 보면 여기 숫자가 이제 그 1조 710억 달러고요. 은 730억 달러.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레거시 업체들이 훨씬 더 그, 잘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레거시 업체가 더 추가한 겁니다. 이게 시가총액을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장사를 잘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어떤 뭐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존 레거시 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온프레미스 모델 위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상당한 위협을 주면서 뭔가 파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존 레거시 업체들이 이걸 그냥 잘 전환에 성공하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신기술이 들어오면은 기존 업체를 이제 파괴하고 혁신하면서 뭔가 더 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클라우드 쪽 소프트웨어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레거시 업체들은 보통 보면 이제 연구 라이센스 모델, 돈을 한 번에 다 주고 라이센스를 사면은 그냥 계속 쓰는 그런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구독 모델이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였죠. 그죠? 구독으로도 잘 넘어갔고, 그런 능력을 여기 보시는 뭐, 어도비부터 해서 뭐 SAP, 인투이트, 그죠? 여기 나오는 그냥 오토데스크, 뭐 케이던스 뭐 이런 데가 여기에 나오는 뭐 세일즈포스부터 해서 워크데이, 뭐 데이터독, 스노우 이런 데보다 훨씬 가치 창출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레거시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키면 이 차이가 확 차이 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다 한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올라온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으면 이게 지금 5.5배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동종 업체에 비해서 이제 5.5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클라우드를 하면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자기들 고객한테 많이 팔았죠.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못 무너뜨린 게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새로 들어온 새로 시작했던 이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무너뜨리어야 어떤 세상 이렇게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만 좋은 일을 더 많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쪽에 애저 하이브리드 모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중심 기업이 됨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 그 생성형 AI가 들어옴으로 인한 어떤 변화, 오히려 이제 기존 업체들의 입지가 더 강해지는, 그걸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클라우드 시대,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시대 첫 장기보다 이 기존 레거시 업체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유는 현재 많은 현존하는 기업이 이제 생성형 AI 혁신도 얘들이 더 주도하는 거예요. 앞서 봤던 왼쪽에 있던 기업들이. 그리고 이들이 또 앞서 말했던 그 구독 모델, 반복 매출을 모델, 이것도 전환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하고 배포에 있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해자 역할을 하니까 이걸 또 넘어뜨리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